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정말 굵직한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CPI부터 PPI까지 이 지표 발표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한 주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더 나은 투자 전략,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시장 상승과 하락 종목들 이유 체크해드리고요. 또 임상은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기준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한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시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장, 우리 또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란 톡에 뜨더라고요. 네, 요새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신데 먼저 저는 또 한 줄 평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지금 경기는 주식시장이 언제나 스포츠라고 비교를 해드리지만 평지에서 달리기가 아닌 허들 경기다. 그렇게 한 줄 평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이런 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잔바리 허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또 하나 그래요, 넘긴 걸까요? 네, 시장님 허들은 하나 높이 뛰기 한 번 딱 넘는 게 아니잖아요. 허들은 계속 뛰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고 가장 많이 허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죠. 지금 달리기는 100m 달리기, 마라톤 이런 것처럼 평지에서 지구력이나 순발력, 스피드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허들을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 이 허들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죠, 그죠? 인플레에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CPI부터 어제 하락에 빌미를 했던 PPI, 또 고용 지표, 소매 판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허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경기는 글쎄요, 미국에서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이 허들 경기는 계속이 되겠죠, 그죠? 금리를 올해 연내 0.25bp 한 두 차례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는 허들 경기는 끝나지 않죠. 첫 번째 인하를 볼 때 허들 경기가 이제 비로소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계속 여러분들 인플레 허들을 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장 좀 보겠습니다. 잘 달렸어요. 그죠? 하나도 안 떨어뜨리는 허들이 있을 수는 없고요. 경기 내내. 월화수 잘 달리다가 어제 조금 밀렸네요. 그죠? 많이도 안 밀렸고요. 어제 하락의 빌미는 이 PPI가 6.0, 시장 예상치가 5.4였는데요. 지난번에 CPI도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PPI까지 높아버리니까 오늘 한번 쉬어야겠다. 이렇게 시장이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신규 실적상 청구가수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마치 새로운 듯한 시장의 가장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정말 미국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다.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인플레. 고용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 페드가 연준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잖아요. 하나 더 반대로 생각할 건 뭐예요? 그러면 고용 다 안 좋아서 다 실업률 30%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경기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경기는 아직 날고 있어. 경기가 너무 좋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욕심쟁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자. 뭐예요? 인플레도 잡고 경기도 착륙하지 않고. 그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뭐 악재는 몰려온다고 또 이 클레블랜드 연준 의장 메스터 발언이나 또 가장 시장에서 좀 매파적인 연준 의원입니다. 브로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나는 금리를 0.5 올리려고 하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두 분은 올해 금리 투표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허들은 경기는 이번 주 CPI 때문에 아니요. 올해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경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시점은 지금 장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허들 넘는 경기 방법을 다시 배우셔야겠죠. 그죠? 평지 장세는 평지 장세가 있고 또 오르막 장세, 내리막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또 특이하게 허들 장세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전략들 저랑 같이 노락방에서 계속 연구하시면 제가 올해 연내 여러분들 손 잘 잡고 허들 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보다는 우리가 지구력을 갖고 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일단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 또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악재들, 뭐 때로는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번 나오는 CPI 발표나 고용지표처럼 눈에 보이는 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마디마디 별로 좀 잘 넘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좀 먼 곳을 픽스를 해놓고 종착역을 일단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기차를 타고 갈지, 뭐 차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그죠? 쉬어갈지 이런 것들을 정해내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뭘 타고 가더라도 계속 뭐 빙빙 돌다가 집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지 방향을 일단 설정해 놓고 그 구간에서 어떤 속도 전략들을 쓰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그죠. 무조건 간다, 무조건 못 간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테일한 전략들을 제가 매일 데일리 방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그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종목들 또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계속 방송 잘 보시면 아마 또 거기에 종착지로 가는 또 좋은 교통편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허들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10개 모두에 좀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만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과 하락 종목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 특징주 보니까요. 항상 좀 상한가가 봐야죠. 요새 상한가 좀 많이 줄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파인 서키트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나 공모 참여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신규 상장주인가? 따상인가? 아니요. 이 스펙 관련주라고 증권사에서 기업 종목을 하나 만듭니다. 그 기업은 스펙주라고 해서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소라게 아시죠? 소라게가 어때요? 빈 소라 껍질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 살잖아요. 그 소라를 스펙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직상장보다는 좀 허들이 낮은 이렇게 걔가 소라를 찾아서 들어가서 공생하는 관계. 그래서 이렇게 입성하는 증시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 상장주도 요새 IPO 종목들이 워낙 시세가 따상이 나오다 보니까 스펙주들도 뭐 숭어 때문에 망둥이를 뛴다고 새롭게 입성한다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신규 상장주는 스펙도 IPO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저항대가 없어요. 바로 신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분석을 왜 하죠? 기술적 분석을? 지나간 차트를 놓고 미래의 데이터를 한번 예측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실적인데 작년 이실적 때 주가가 어땠고 작년에 뭐 2년 전에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땠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고 저점도 마찬가지. 자, 저실적에서도 주가가 저기 나빠졌는데 지금 여기 빠져 있구나. 낙폭과대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주가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맨날 뭐 21선 눌리목 이런 거 말고요. 그죠? 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신규 상장주는 지금 상장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죠? 근데 떨어질 때도 저점이 없습니다. 어디서 지지받는지 몰라요. 그죠? 신규 상장주는 지금 너무 1월, 2월 신규 상장주들, 스펙주들 너무 좀 과열, 너무 좀 이유 없이 그냥 상한가를 툭툭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오늘 주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는데요. 뭐 전매 특허 관련주죠. 뭐 전매 특허라는 게 뭐 이 기업의 특허가 아니고 중국이 히토류 뭐 하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반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하도 중국을 좀 괴롭히니까 반도체, 뭐 기술법, 통신법 이런 것들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히토류에서는 중국이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이잖아요. 그죠? 히토류를 또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안 준다. 우리 기술 안 알려준다. 하면서 미국의 IRA 법안처럼 중국에서도 이 히토류 관련해서 좀 조치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테라라이트 마그네트라고 이 히토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재료는 일단 히토류 관련 재료는 좀 오래된 재료긴 한데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네요. 그죠? 유니온 오늘 상승. 일단은 오늘이 끝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제가 다른 테마는 일회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히토류는 언제 봐도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는 언제 봐도 뭐 신선하긴 하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 동서 오랜만에 상승하네요. 테레터리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TSMC 타운마닉 컴퍼니라고 이거를 2,275억에 인수를 했어요. IS 동서 뭐야? 가구 만드는 업체가 웬 테레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또 이 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이 자회사들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좀 연관성은 있잖아요. 폐기물과 폐배터리 얘기죠. 어찌됐든 사업의 방향은 잘 맞아 간 것 같습니다. 엉뚱한 M&A가 아니라 마치 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하는 것처럼 그죠?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하는 기업이 자동차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배터리 뭐 말은 되네. IS동서 방향성 잘 잡고 오늘 주가 상승 이렇게 상승 특징주 3개 살펴봐드렸습니다. 네, 요즘 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많이 짚어주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라고 한다면 저항과 지지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차트 분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될까요? 아마 데이터가 쌓일 때쯤이면 주가가 뭉개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한 6개월쯤 되면 차트가 누워서 그냥 엎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일단 그런 거 있죠. 계속 신인들이 나오니까 한 6개월만 돼도 좀 시장이 좀 잊혀지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6개월쯤 되면 굉장히 좀 시세가 어려운 국면,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옆에서 빠져서 말 그대로 시세 뒤안길에 새로운 신인한테 또 신규 상장주는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다음 달은 내년에도 나오죠. 그래서 계속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그냥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는 거죠. 그죠? 신규 상장주는 일단 투자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 절대 안 되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 제가 신규 상장주를 상장하는 날 뭐라 그러냐면 신부가 직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 가장 축복받은 날이죠. 그죠? 자,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장 아름다운 날을 위해서 뭘 할까요? 실적을 부풀려 놓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한 해 할 실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값에 시장에 들어오려고. 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매출을 이미 다 끌어다가 실적을 맞춰놨기 때문에 신규상장주는 상장 당해나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상장주 뭐 꿀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장 초기 한 3개월만 갖고 놓으시라. 나머지는 또 새로운 장난감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볼까요? 하락 종목 특징주 그런 관점에서 꿈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꿈비 자 따상 나와서 올라갈 때도 좋지만 자 내려갈 때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모르죠. 공모주가 참여한 사람들은 매수가가 얼마? 5,000원입니다. 자 2만 원에 산 사람들은 벌써 마이너스 30%예요. 맞죠? 2만 원에 만약에 따라 들어갔으면 제 말씀 안 들으시고 그죠? 따상 하면서 쫓아가시는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30%, 좀 있으면 마이너스 50%, 그죠? 2만 원에서 뭐 만 원 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만 원 가더라도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만 원 가도 100% 수익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공모 참여한 사람들은 100% 수익이란 말입니다. 누굴 위한 경기인가요? 그죠? 신규 상장주들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완전 증시에서는 그만큼 호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들 목금비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하나 기억할 거 신규주들부터 일단 공모주가 얼마인지. 공모주가에 5,000원짜리입니다. 아직도 공모주가 대비해서는 150%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물리지 마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양지사입니다. 양지사가 주가가 오늘 떨어지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노란톡방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지사가 왜 장이 안 가는 날 양지사가 움직일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셨나요? 그죠? 양지사 같은 종목은 이유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상승에. 품절주라고 해서 이름을 너무 이쁘게 붙여줬어요. 품절주? 굉장히 뭐 다 팔려서 품절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최대 주주 지분이 높고 발행 주식 총수가 몇 개 없어서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몇 개 없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상증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유통 물량을 강화시켜주니까 무상증자를 무조건 호재라고 일단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품절주가 호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품절주들은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급락할 때 가끔 올라갑니다. 우선주도 시장 폭락할 때 이유 없이 막 급등하는 우선주들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다 빠질 거 가장 쓰레기 같은 종목을 사자. 이런 논리. 어차피 대형주나 소형주나 뭐 실적주나 성장주나 어차피 다 빠질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주식. 그냥 2판 4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끔 시장 하락에 급등을 하긴 하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양지사는 특히나 이 뭐 슈퍼개미가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왔다가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굉장히 좀 지저분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최소한 좀 보자. 이렇게 하락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셔서 더 다양한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와 함께 공략주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3차례가량 좀 공략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공략일인 2월 2일 기준으로는 25%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정말 또야 하실 정도로 키스트를 이 방송에서 이 시간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원하게 뚫어 주어서 저는 오늘 키스트로 생일 선물 받았네요. 네. 아무튼 시장이 옆으로 좀 하락 구간에서 또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게 바로 가치 투자에 정말 뭐 차트 분석 좀 해서 들어갔다가 뭐 5% 10% 뭐 단타 치고 나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기업 분석해서 이게 뭐 차트가 이게 올라가는 차트 내려가는 차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워가는 차트에서도 이게 제가 뭐 돌파했습니다. 직전 저점입니다. 고점 돌파 파동입니다. 거래량 급증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이나 뭐 볼린저 밴드, 스톡캐스팅, OECD 뭐 이런 지표들을 설명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이 본업의 스토리, 기업의 스토리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일일비하지 말고 기업을 잘 안다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M&A 관련해서, SM M&A 관련해서 확 치고 밀리면 어때요? 그죠? 기업은 아무 일이 없잖아요. 차트만 위에서 찍었다 밀렸죠, 그죠? 밀려요? 다시 사는 겁니다. 또 해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뭐 100이면 100 종목을 다 같이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좀 강조해드린 종목 있으면 꼭 관심 가져보시고 그런 톡방에서 물어보시고요. 또 대응 전략들 같이 고민해드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가져가세요. 종목들. 그래서 뭐 방송은 제가 계속 주어진 시간 안에 계속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나지만 그런 톡방에서는 뭐 24시간 내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스트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뿜어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또 공략해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좀 보실 종목은 원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원준도 좀 가끔 계속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그죠? 2차 전지 장비 쪽 보자.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에코프로 BM. 자, 오늘 드디어 밀리네요. LNF 꽝, 그죠? 에코프로 덕꽝 7%. 근데 이걸 밀린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게 거의 따블인데요. 그죠? 10만 원대 초반 가격대에서 20만 원대까지 2월 달 하루도 안 쉬고 올랐잖아요. 오늘은 20% 빠져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바닥에서 100% 올랐는데 한 7, 8% 빠진다고 악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호재가 그렇게 좋아서 그럼 2배 올랐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뭐 항상 과열이 있으면 또 쉬어가는 구간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세를 놓고 보면 갈 종목이냐 안 갈 종목이냐가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소재 양극재 쪽 오늘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트케미칼 이렇게 3대장 종목도 조정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조정으로 몰고 갈 필요 없습니다. 뭐가 안 좋다? 테슬라가 어제 주가 좀 빠졌다고 테슬라가 앞으로 또 뭐 안 되나? 아니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오늘 원준 가는 자리가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좀 요새 21선 위에서 둥둥 떠다녔죠. 그죠? 가는 자리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들, 대장주들이 좀 밀리니까 눈치 살살 보면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잡아줘야죠. 그죠? 이럴 때. 눈치 볼 때. 다 이제 눈치채고 올라갈 때 잡으면 늦어요. 이렇게 종목 자체가 대장주들 눈치 볼 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2차 전지주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대장주 조정 괜찮습니다. 100% 올랐다가 뭐 20% 빠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오랜만에 좀 말씀 좀 드리는데 하나솔루션 주가가 태양광 종목도 가는 거 없죠. 지금 보시면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시세를 보였다가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신재생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자동차 쪽이니까 좀 인사이드를 좀 빼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섹터들 보시면 저는 일단 하나솔루션, 풍력, 태양광, 뭐 원전, 수소 다 있지만 저는 일단 태양광 하나솔루션 세계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혹시 진도준이 아닌가 하나솔루션 회장을 지금 이 부회장을 진도준이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2세 경영에서 이제 3세 경영이죠, 그죠? 3세 경영에서 굉장히 좀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IRA 법안을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이미 공장 다 지어놨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미국 셀 쪽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요. 그죠?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들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유상증자 또 마무리 다 해놨고, 그리고 또 이 계열사 분리, 얘도 뭐 쓸데없이 좀 백화점 하는 쪽도 있거든요. 굳이 얘가 백화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태양광 패널 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이제 분리 작업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날카롭게 잘 다듬어 놨어요. 작년에 기업의 지배 구조 조정을. 그래서 올해 다 좀 대형주들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연초 1월 달에는 시장이 다 마사지 받고 한번 올라갔지만 2월 달에서 막 수직으로 특히나 은행주들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지난주에 보시면 은행주들 갈 이유가 없이 가니까 올라갈 때 이유 없는데 내려갈 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44,000원까지 갔다 그냥 또 3만 원대로 내려앉는 이런 좀 흐름들. 이게 그냥 뭐 1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올해도 강력하게 연초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솔루션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이야기들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리뷰부터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예. 컴투스홀딩스는 어제 급등을 보였으니까 리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갤럭시와 SM은 오늘도 이 7%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공략 예. 이후로 50% 가까운 수익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먼저 이제 컴투스 홀딩스부터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투스 홀딩스 부분에 언급을 좀 했던 시점이 이제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에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때 1월 13일 때가 뭐 정확하게 60일선을 이제 관통한 시점에 어떤 움직임에서 제시를 좀 했죠. 그래서 자 1월 13일 이제 부분에서 현재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자면은 거의 한 27%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최근 1월달 이후로는 현재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약간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1차 상승을 마치고 횡보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월 달에 작은 상승을 보여주고 행보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2월 달에 약간 주춤거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월 중순에 어떤 큰 변화가 와서 2월 중순 또는 3월에 이제 강세 섹터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1월 달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은 못 가주고 있다가 약간 일시 주춤거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 위믹스였던 부분들, 그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과 연결이 된 증권용 토큰하고 어떤 흐름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용 토큰 부분들이 좀 제도화되기 때문에 기존 현재 현재 코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손해의 어떤 가능성, 리스크 가능성 이것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제대로 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컴투스 홀딩스가 다시 한번 현재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재상장도 그렇고 또 블록체인과 연결된 게임제도 출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메타버스 쪽의 어떤 흐름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활발히 이제 펼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갈 것 같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인 현재 그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현재 현재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린 시점이 이제 1월 26일이었습니다. 1월 26일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다음 날이었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점부터 현재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현재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언급을 드렸었는데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투자 경고를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주가는 횡보 관리를 해주면서 어제 이제 투자 경고가 오늘부로 풀렸고 오늘 투자 주의가 좀 됐는데 투자 주의도 오늘이 지나면 다시 한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단 슈팅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좀 되는 부분들이 나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대장주를 어떻게 이제 골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제 갤럭시아 SM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권용 토큰에 관련된 발행이나 어떤 솔루션 이 모든 부분들이 갤럭시아 SM에 있기 때문에 탑으로 지정을 했고 또 이제는 이격 과다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2단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장주를 어떻게 이제 고르느냐 하는 비법 그 다음에 현재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 자료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있으니까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많은 어떤 맥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SM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현재 FM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죠. 물론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SM 어떤 호재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이 더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단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더 제2의 갤럭시 SM도 현재 공략 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주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모두 이격 조정 시에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탑3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3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네, 일단은 8인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기업 예. 설명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차량용 반도체가 좀 딸린다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되고 8인치는 약간 구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메리트 등은 없다고 다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반전이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이송통신 이쪽에 대해서는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새로운 반도체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실리콘 반도체가 일반적인 어떤 재료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화합물 여기다 화합물을 첨가하는 부분이 있죠. 탄화규소 그러니까 실리콘 이제 그 SiC 그러니까 탄소를 첨가해서 탄화규소 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반도체 화합물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GaN이라는 질화갈륨이라는 어떤 화합물을 좀 첨가하면서 어떤 새로운 성능을 좀 개선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화규소 같은 경우는 고전압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용도로 좀 사용하는데 아직 기술적 진부가 더디기 때문에 8인치의 어떤 시스템 솔루션으로 양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형이라 알고 있는 실리콘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구형 어떤 생산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화물 반도체를 23년 상반기에 샘플 생산하고 있고 24년도에 본격 양산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8인치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로운 장비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12인치에 대한 어떤 장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오직 중고만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 현재 그 탄화규소나 지라갈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반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근데 기존 반도체 업계에는 현재 생산 시설이 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DB 하이텍이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8인치 이 반도체를 차지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약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 박스권 채널 이 상단을 약간 돌파를 하려다가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눌림목이 이제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 시점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지금 돌파의 직전에 눌림목이다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매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나 길목 지키기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네, 오늘도 팹리스 얘기를 해봐야겠죠. 팹리스 관련 기업인데요. 예, 제가 그동안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현재 팹리스 기업이나 이쪽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방금 전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접 생산하는 부분들을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현재 팹리스 기업인데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LX 세미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은 옛날 사명으로 보면은 현재 실리콘웍스가 사명 변경을 했고요. LX 쪽으로 LG 그룹의 반개 그룹이죠. 이쪽으로 이제 후수 합병이 좀 된 회사인데 이 부분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각종 휴대폰,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모든 화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DDI라고 하는데 요걸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PMIC 반도체라 하죠. 이런 부분들 또는 현재 카메라 센싱 모드에 들어가는 3D 토프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초점, 입체 를 맞춰주는 어떤 3D 토프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LX 세미콘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LX 세미콘도 사실 이제 현재 이쪽에 이제 팹리스가 아니라 직접 생산 어떤 수직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SiC 반도체 이게 화물 반도체죠. SiC 반도체에 대한 설비나 특허를 모두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원래 LG가 LG 반도체에서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LG가 반도체에서 빠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오란이 좀 있죠. 현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성장 동력을 좀 강화시키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X 세미콘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반도체 팹립스 관련해서 이 중소형주 매매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도 좋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보니까 차트적인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트상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16만 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게 16만 원에 대한 반토막은 이제 8만 원 정도 좀 되죠. 그러니까 8만 원에서 지금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박스권 상단을 현재 지금은 돌파하려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2주째 행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약간 뭐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상태에서 장이 좀 살아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랠리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할 매수 시점에서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삼화 콘덴서입니다. 네, 제가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삼화 예. 콘덴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사막 콘덴서는 이름 그대로 네, 콘덴서. 콘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콘덴서를 전문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렇네요. 보시면 네. 돼요. 이게, 콘덴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덴서라는 것은 이제 전기를 약간 축전을 한다든가 전기적인 특성을 변화시킨다든가 뭐 저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이나 이제 가전제품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경기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MLCC도 이런 콘덴서 종류의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콘덴서 뭐 슈퍼 커패시티 뭐 축전기 여러 가지 어떤 용어로 쓰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막 콘덴서는 현재 그 지금까지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현재 인포테인먼트니까 뭐 현재 비디오 기능, 디스플레이 기능 이쪽 전기적인 특성에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기차 이제 파워트레인용 MLCC 쪽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고 또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전력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부터 테슬라 전장용 MLCC를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이쪽이 다변화 쪽이 되고 있고 또 현재 MLCC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LG 마그나, LG에 주로 납품이 많이 되고 있는데 LG하고 그 LG 마그나 합작사가 되면서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현대모비스도 납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어떤 장치 부분까지도 확대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성장력이 높은 어떤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여기 차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차트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어느 예. 정도 좀 정고점 부분에 다 온 것 같은데 어제 또 뉴스로는 주당 500원씩 현금 배당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가 궁금해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전기차 어떤 흐름들하고 거의 같이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이제 수혜주로 보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현재 그 이격이 약간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지금 75,000원짜리가 지금 23,000원까지 빠진 28,000원까지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고 파동상으로 보면은 바닥에 대한 박스권 다시 말해서 역 N자형이죠. 역 N자형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지만은 2단 상승의 또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2단 상승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탑3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는 노란톡방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이 나오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바로 문자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550번님께서 강원랜드를
2만 1,000원에 36% 담으셨네요. 아무래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최근에 3040 세대가 일정 부분 놀거리를 새로운 걸 찾으면서 내방객들이 줄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강원랜드 부분들이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뭐 돼야 그 현재 코로나 어떤 그 현재 회복 수혜주로서 이제 부상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약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 어떤 작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보다 이제 작년 매출보다 올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어떤 전망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정치로 올해 추정치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퍼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퍼는 아닙니다. 올해 추정치로 봤을 때 퍼 15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퍼는 아니다 좀 생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고퍼했던 흐름 때문에 약간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약간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 때문에 좀 약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거의 한 저점 영역이 좀 닫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동안에는 강원랜드 부분들이 현재 자산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이 저점 이 전체 어떤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 약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여기서 저점을 보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도 돌아가서 약간 투매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가바닥, 요것이 이제 진바닥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가바닥을 보이고 진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냉난점으로 한번 반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세선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2,5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23,000원 정도 되네요. 23,000원까지는 이제 반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때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도 시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볼게요. 3135님께서 DSR 제강을 6,300원에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금 일정 부분 저항 라인에 부딪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DSR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전방 산업인 조선업 업황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인플레이션의 또 기미가 조금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철강주 부분들이 조선업 을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좀 잘 가다가 한번 여기서는 크게 한번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1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살짝 밀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61선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 업황이 워낙 좋은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는 가능하고요. 매수가가 6,300원 정도 좀 진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선에서는 이 고점에서 사신 것 같네요. 이제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하면은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눌림목 그다음에 2단으로 올라가는 시점들을 보자면은 한번 상승 조정이 됐고요. 이 상승의 진폭에 종수배만큼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 고점에서 조정폭만큼 다시 한번 대칭 국면이 이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격선이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는 한 번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했다가 7,000원 정도가 되면은 마디미 매매 시점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유 영역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